안녕하세요. 캐디언스 시스템 김민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솔리드 엣지 어셈블리 환경, 메이트와 평면형 정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솔리드 엣지를 띄워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이트와 평면형 정렬에 대해 보여드리기 위해 제가 미리 세바 1번을 배치한 어셈블리를 준비했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조립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메이트와 평면형 정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메이트 같은 경우에는 면과 면을 붙이는 기능이고요. 그리고 평면형 정렬 같은 경우에는 면과 면을 나란히 놓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세바 4번 부품을 배치해서 조립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 세바 4번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서브 어셈블리, 그리고 하나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파트의 형상을 이렇게 던져서 배치를 할 거고요. 우선은 메이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형상을 던지고 난 뒤에는 이게 조립이라는 도구가 활성화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옵션이 있고요. 여기에 있는 옵션들은 여기 있는 모든 기능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눌러보게 되면은 이제 메이트라는 기능이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빠른 구속이라는 도구가 선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메이트를 선택하고 제가 이 형상을 조립을 했을 때 위쪽은 육각 모양을 가지고 있고 아래쪽은 원형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원형의 형상이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이 면과 이 면이 만나는 부분에서 이제 형상은 더 이상 진행을 하지 못할 거기 때문에 자, 제가 여기에 있는 바닥면과 세바 1번에 있는 옆면을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이트를 이렇게 붙이고 난 뒤에 우선은 뒤집기를 할 수가 있고요. 단축키도 있습니다. 알파벳 F예요. 혹시라도 F가 적용이 안 되시는 분은 그 한영키 때문에 그러니까 영문키로 바꿔주시면은 이제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이 부분을 잘 보게 되면은 메이트와 평면형 정렬이 이렇게 토글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결론적으로 이 두 가지는 같은 기능과 같은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면과 면을 붙일 거냐 아니면 면과 면을 나란히 놓을 거냐의 차이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메이트를 줬었는데 이렇게 메이트를 주고 난 뒤에 이 형상을 한번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형상을 움직이게 되면은 이 형상은 우선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컨트롤 F를 눌러서 정면에서 보게 되면은 우선은 두 가지 축은 자유롭게 움직이고요. 컨트롤 R을 누르게 되면은 면과 면이 붙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위아래로만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D에서도 그랬지만 3D에서도 마찬가지로 자유도라는 게 존재해요. 그래서 3D에서 자유도는 총 6가지가 있는데요. XY 지축에 대한 각각의 축 방향이 있고요. 그리고 XY지에 대한 회전, 즉 각도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6개의 자유도가 0이 되는 순간 더 이상 형상은 움직이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추가적인 조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면형 정렬로 여기 있는 옆에 있는 얇은 면과 세바 1번에 있는 얇은 면을 한번 나란히 넣어볼게요. 자, 그럼 나란히 놓여졌죠? 자, 위에도 마찬가지. 위에도 이렇게 놓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메이트와 평면형 정렬을 줘서 더 이상 이 형상을 움직이지 못하는 형상으로 변했어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옵션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바 4번을 누르게 되면은 메이트 하나와 평면형 정렬 2개가 들어가 있는데요. 메이트를 누르게 되면은 우선은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게 여기에다가 값을 넣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형상의 거리값을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2개의 면이 딱 붙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100mm만큼 떨어뜨리고 싶다 라고 했을 때에는 100이라는 값을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게 되면은 이 형상은 거리를 갖게 돼요. 자, 거리를 갖는다 뿐이지 이 형상을 움직이지 못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제가 만약에 여기에서 왔다 갔다 움직이게끔 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에는 여기 있는 옵셋 유형이라는 옵션을 누르게 되면은 여기에 범위라고 있습니다. 범위로 바꾸게 되면은 여기에는 총 3개의 값이 있어요. 첫 번째는 현재의 위치, 그 다음은 최소값. 최소값은 무조건 현재 위치보다 작은 숫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최대값이 있는데요. 최대값은 현재 위치보다 무조건 큰 숫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0부터 100까지 입력이 되어 있는데요. 자, 컴포넌트 드래그로 이렇게 움직여 보게 되면 0부터 100까지 딱 움직일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한번 메이트를 선택해서 이번에는 부동으로 바꿔볼 텐데요. 자, 부동은 뭐냐면은 거리에 상관없이 그냥 해당 조립 조건만 그냥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메이트라고 하면은 그냥 면과 면을 서로 마주보게만 하는 거고요. 거리 값은 물론 중요하지 않아요. 거리가 몇 미리 떨어져 있던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부동이라는 기능 같은 경우에는 크게 사용할 경우가 없지만 한 가지 예를 보여드리자면, 자, 제가 여기다가 고정값으로 주고 0을 줘볼게요. 그리고 여기다가 볼트를 하나 조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축정열을 참고하셔서 조립을 하시면 되는데요. 축정열 하나와 이제 메이트 하나를 통해서 이렇게 조립을 할 거고요. 자, 이렇게 조립이 된 형상 같은 경우에는 회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회전하는 형상을 제가 이제 평면형 정렬을 통해서 이 면과 이 면을 나란히 둬서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게끔 하고 싶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평면형 정렬을 주면 되는데, 자, 평면형 정렬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존재하게 되면은 조립을 할 수가 없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얘가 축정열로 인해서 더 이상 위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사용하는 옵션이 부동이에요. 자, 부동을 선택하게 되면은 이 면과 이 면을 줬다 라고 하면은 일단 조립 조건이 적용이 돼요. 그리고 여기 있는 부동의 평면형 정렬을 보게 되면은 여기에 실제 떨어져 있는 거리값만큼 입력이 되게 돼요. 그래서 부동을 가지고서는 이렇게 거리값이 존재하는 조립 조건을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부동이 아니라 다시 한번 고정으로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지금 메이트가 들어가 있는데 메이트를 만약에 뒤집고 싶다라고 했을 때 뒤집기를 누르게 되면은, 자, 지금 같은 경우에 뒤집기가 되는데, 자, 잠깐 다른 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세바 4번으로 여기 있는 메이트 조건을 뒤집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뒤집게 되면 에러가 뜹니다. 에러가 뜨는 이유는 왜 뜨냐면 얘는 자유도가 0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뒤집고 싶다라고 했을 때에는 최소한 하나 이상의 자유도는 살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평면형 정렬을 하나를 억제시켜 보도록 할게요. 그러고 나서 이 메이트를 뒤집게 되면은 다시 한번 뒤집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꼭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거는 뒤집기를 할 때 자유도가 0이면은 아까와 같은 에러 메시지가 뜰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메이트와 평면형 정렬에 대해서 알아봤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교육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캐디언스 시스템의 김민성이었습니다.